2025년 3월 13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 골드만삭스에서 S&P 지수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장 초반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1시를 기점으로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요.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확인을 좀 해보시죠. 지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았던 곳이 전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2590포인트 부근이 됐는데 여기가 저항이 된 거죠. 그러면서 버티지 못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510포인트 부근까지는 약세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도 역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인데 저항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항이 지지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저항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단기적으로는 700포인트 부근대까지는 약세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뉴스 같은데요. 미국 증시 부진 지속되나 4년 만에 최고 속도로 발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발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헤지 펀드들이 주식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자금을 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 청산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목표가를 기존 6,500에서 6,200으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전망치를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윗꼬리를 달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양자암호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스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미국 양자컴 기업인 D-웨이브가 물질 특성 계산 양자 우위 달성 소식 속에 미국의 양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온큐, 퀀텀, 아르기 퀀텀, 리게팅, D-웨이브 퀀텀, 실스크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에서도 국가 양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양자 전략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 플러스가 ICTK와 함께 양자 보안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비롯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보안을 강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주는 사실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혹은 음봉 전환이 되었죠. 방위 산업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의 K9 자주포 잠수함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사명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오션, HD 현대가 포함이 된 거고요.
하나오션은 말씀드렸던 대로 잠수함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다음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리기판이 기존의 패키징 대비 갖는 장점은 대면적화에 따른 최적화, 실리콘 인터포저에 대해 비용적으로 우위, 미세회로 구현, 열 효율 우수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앱솔릭스를 필두로 삼성전기, LG노텍, DMP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증권은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캠트로닉스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올라갔다가 시장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7%, 인텔이 4%, AMD가 4%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밑에 이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 대해서 여기 퀄컴도 포함이 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하는 합작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 마감 후에는 인텔의 경우 신임 CEO로 림부탄 선임을 하게 되면서 시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이런 내용의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어떤 결정을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이런 회사에서 제대로 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엔비디아는 3월 17일에서 21일까지요.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인 GTC 2025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충남 천안 패키징 공장을 한 달 여만인 이번 주 초 다시 방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상승 출발하다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아이폰의 경우는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대수가 올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내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7에서 유일하게 애플만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애플 약세와 함께 목표 주가, 그 다음에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안주의 경우는요. 북한 쪽에서 지금 해킹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요. 종목의 흐름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테슬라가 거의 7%, 8%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종목들이 거의 빨간색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현대기아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의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오늘 8%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조선주는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 빨간색이긴 하지만 그러나 방산주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엔터주가 좀 괜찮더라고요. NC소프트나 크래프톤 이쪽 넷마블 이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타이어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생명이나 화재도 역시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HLB는 루머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보시게 되면
컴투스,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됐고, 캠트로닉스는 아까 전에 언급을 해드렸죠.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낮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CNC 엔터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실리콘2, 이 두 종목은 화장품이죠. 어제 미용 관련된 종목으로서 CNC 인터내셔널이 거의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역시 급등에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태웅이나 HVM, 그다음에 EM코리아, 경남스틸, TSE가 오늘 좀 괜찮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 정도 특징적이고, 오늘 로봇주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 반도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개별 종목 흐름까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 보게 되면은요. Y젠터가 약보합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LGU 플러스가 이슈가 좀 있었죠. LGU 플러스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위에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LGU 플러스의 경우는 ICTK와 함께 양자 보안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 익시오를 비롯해서 모바일 서비스 보안을 강화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오늘 JVM이 살짝 또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호텔 신라 1%대 약세, 네오이즈 와이솔 보합, SFA 뭐 상승 출발을 한 다음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하락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볼만한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매수했던 파미셀이 오늘도 3%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3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코오롱이 9%가 넘게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회사 때문인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이 FDA 얘기가 살짝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오늘 9%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 ENA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 ENA는요,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어요. 메리츠증권과 LS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수소기업 노르웨이의 넬 ASA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뭐 종목 몇 개 안 되니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 ENA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볼게요. 보시게 되면 조금 키울게요. 2025년에 매출액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 3분기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ENA를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적인 매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보수적으로 21,500원, 6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흐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오롱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7월 6일 날 관심 종목, 3월 7일 날 관심 종목 들어갔고요.
매수 타이밍은 3월 10일 날 매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3월 6일, 7일이죠, 이날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 원래는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폭넓게 이런 식으로 좀 지켜봤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윗꼬리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매수가 진행이 좀 되었는데 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를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오늘 매도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도 결정은 내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24,500원에서 25,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버티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24,500원에서 25,000원 목표가 상향 조정. 뭐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21,2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 빠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전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하락한다. 그러면 21,200원에서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단기 목표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니 21,2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미셀 3월 13일 날, 3월 13일 날, 죄송합니다. 3월 12일이네요. 3월 11일 날 매수가 진행이 됐고 3월 12일 날 매수가 진행이 된 거죠. 관심 종목으로 설정이 됐다가 매수가 진행이 된 건데 어제 매수가 된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고점부터 시작해서 이 하락 추세를 어제 돌려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시장 자체가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저항이 여기 하나 있었고요. 이 저항이 돌파를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14,000원 부근대까지는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적을 체크를 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65억입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340억이죠. 그러면서 100억 이상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9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단기 순이익이 300억이 되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줄기세포나 뭐 FDA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슈로 26,000원대까지 중장기로 보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제가 2월 달에 매매를 한번 했던 종목인데 코미코가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두 번째, 앞서 제가 시장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태웅 세 개 종목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거꾸로 올게요. 거꾸로. 태웅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보시게 되면 주봉상 흐름을 확인해 보셨을 때 2016년, 7년부터 계속 박스권으로 좀 이어졌었죠. 거래 정지도 한번 됐었고 그리고 2024년에 저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체크 한번 해볼게요. 2020년부터 박스 저항이 있었던 거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면 2022년이나 23년이 실적이 좋아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2025년의 실적이 좋아도 이만큼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실적 체크해 보시게 되면 태웅입니다. 그쵸? 2023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뭐 열 몇 배 올라갔고요. 당기순이익이 5억에서 34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작년 초만 해도 장밋빛 희망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태웅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이 원자력, 풍력, 플랜트 이런 쪽에 들어가는 핵심 단조부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라든가 혹은 뭐 예전에 고래 이슈도 좀 포함이 되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악재들도 존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은 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23년은 돌파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거죠. 급락이 나왔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22,000원 보셔도 된다라는 거 실적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요. 15,000원 부근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저항은 지금은 뭐 조정 받으면 15,000원 부근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까지 조정 시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15,550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7,5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차익 실현 방향으로 자꾸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23,500원까지 노려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44,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완벽한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일보다는 그러면 며칠 정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지 완벽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지가 안 나오게 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37,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미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코미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2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매수를 타이밍을 드린 거고요. 그러다가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확실하게 좀 나와 있어요. 다만 이 폭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은 한 57,500원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받게 되면 41,000원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동폭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건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3시에 뵙도록 할 테니까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